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6부 생활지도와 상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 생활지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부 생활지도와 상담이죠. 자, 우리 책 348페이지 1장 생활지도입니다. 가이던스. 자, 생활지도의 개념부터 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문 교과 영역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리고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학교 조직 내에서 학생들과 벌어지는 주로 이제 심리적인 거죠. 감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여하이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등 교사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학생하고의 관계성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제 이 생활지도의 문제입니다. 생활지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학생들과의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갈등,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생활지도의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생활지도는 지시, 안내, 관리, 조정 등을 뜻하고 학생의 현명한 선택과 적응을 위해서 주어지는 조력이다.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교육, 가정, 사회, 직업, 신체,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 조력 활동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특정 교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행정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활동이다. 자, 생활지도의 이제 목표.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누가? 학생들이겠죠. 그 다음에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거죠.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통합시키고 개인의 자율적인 성장을 도와준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적 특성을 현명하게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지도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생활지도의 이제 대상, 당연히 학생이겠죠. 학생. 그런데 생활지도의 대상을 문제 학생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생활지도 그러면은 보통 문제 학생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셔서 생활지도의 대상은 주로 이제 문제 학생이 돼요. 우리가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생활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많은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그게 어떠한 상황이고 문제가 됐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어야 한다. 자, 생활지도의 이제 성격을 보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이제 예방 활동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악화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활동. 교과 교육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지도의 이제 원리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이제 기본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 개인 존중과 수용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이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일반적인 지시나 억압, 명령을 배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에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자율성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적응의 원리입니다. 생활지도는 생활 적응을 통해 개인의 능력 향상과 인성 형성을 능동적으로 돕는 조력 과정이에요.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적응의 결과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므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건전한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문제 학생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끼리 혹은 부모와 학생 또는 교사와 학생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는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 인격적 감화와 같은 정서적, 정의적 학습과 관련이 깊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참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허용적인 분위기, 레포를 조성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계 원리라고 하는 것을 교사와 이제 학생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하지만, 교사와 학생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교사가 학생에 대한 어떤 조력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교사 학생의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활지도에 있어가지고 또 두 축이죠. 두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모와 학생 또 학생들 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의 원리 너무나 당연하죠. 자율성 존중이라든가 앞서 나왔던 개인 존중과 수용의 원리와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진급, 진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존엄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고. 처벌보다 지도, 치료보다 예방, 제지보다 성장, 강제보다 자유를 강조하고. 협동성. 그렇습니다. 학교는 물론 가정, 지역사회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이에요. 학생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입니다. 전체적인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균등성, 문제하나 부적응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지도의 이제 주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랬으면 뭐 생활 지도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 생활 지도 그러면 두발 단속 그래서 스포츠 머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스포츠 머리로 깎아가지고 뭐 앞머리가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되고 뒷머리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되고 옛날 교복 이제 깜장색 교복 같은 경우에 이게 호크라 그래가지고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풀리면 안 되고 풀어서 나르면 안 되고 뭐 교복 바지를 어떻게 해서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생활 지도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복도에서 뛰면 안 되고 그래서 복도에서 뛰다 걸리면 생활 주임 교사한테 걸리면 엉덩이 몇 대 얻어맞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지금은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담하고 연결이 되면서 보다 광범위해지고 특히 이제 심리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이제 주요 영역을 보면 학생 조사 활동,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이 바로 이제 학생 조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 지적 능력, 건강 상태, 직업적, 교육적 흥미, 적성, 인성, 장래 희망과 계획 등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동이에요. 학생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적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 조사 활동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고, 학생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는, 자료와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학생한테. 학생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의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활동이죠. 예전에는 정보 활동 그러면 주로 이제 IQ였어요. 그렇죠? IQ. 이건 이제 농담인데. 그래서, 누구 IQ는 뭐 개네, 누구 IQ는 돌고래네, 누구는 뭐 어쩌네. 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1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보, 직업 정보, 개인적 정보, 사회적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담이 이제 펼쳐지죠. 그 다음에 상담 활동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 학생이 되겠죠. 피상담자 사이에 상담과 면접 기술을 통해서 행해지는 개별적인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생 조사 활동과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전문적인 대화가 전개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 교사들이 각 학교마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교사들도 상담 교사 자격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열려 있고, 그래서 일반 교사들도 상담 교사로서 예전과 다르게 상담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활동입니다. 이 말도 일본식 좋은데, 플레이스먼트, 이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 상담의 결과를 이용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는 환경에 배치하는 활동입니다. 자기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육적 정치, 또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정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수 활동, 팔로우업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상담이나 정치 활동 이후에 당면 문제에 대하여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상담 활동을 받은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생활지도 계획이나 전체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5가지가 이제 이루어졌죠. 근데,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위탁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전문적인 아니면 학생과 보다 이제 밀접한 어떤 상황 환경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생활지도 중 교사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내 전문가에 대한 위탁, 주로 이제 상담교사가 되겠죠. 지역사회에 대한 위탁, 지역에 있는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명 인사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위탁을 하는, 위탁 활동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